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명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3회 학생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 온라인 설명회를 한국환경교사 모임의 김강석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3회째 학생환경 프로젝트 발표대회를 맡고 있는데 아직도 프로젝트라는 말이 좀 어색하고 좀 잘 모르겠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 학습법이 무엇인지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했던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가 직장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학교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학습법이란 탐구의 주체인 학생들이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문제나 쟁점 그리고 과제들을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을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학습법이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3요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학생? 예. 선생님? 예. 칠판? 예. 거의 좀 맞는 것 같은데요. 거의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기에는 학교가 있고,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학습법은 이 3요소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학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동안의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이 프로젝트 학습법은 교실 밖에서의 사고자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또는 열린 사회에서 참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실 밖의 환경들을 더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 교과서에 제한된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게 프로젝트 학습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용, 자료, 인물들을 포함시키는 모든 것들이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학습이 시작된 계기? 아니면 뭐 언제부터 이런 게 우리 주변에 등장하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 학습법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 학습법이 뭐다라고 이야기가 되게 어려운 게 원래 시작은 PBL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학습 또는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P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PBL의 역사가 듀이가 얘기했던 내용인데 흥미를 기반으로 주변과 상호작용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솔직히 100여 년 전부터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건데 최근에 뭐 감성교육이라고 해서 EQ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프로젝트 학습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대두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 프로젝트 학습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암묵적으로 다 이제 이를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도 되게 변화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 이야기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넷세대라고 해서 언제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들을 표출해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넷세대인 아이들이 이제는 학습의 주도권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짤방이라는 말들이 되게 좀 유명하는데 방송도 이렇게 짧게 보는 것처럼 아이들이 맥락성이 없거나 재미없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아이들 흥미에 맞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학습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선 답을 찾아 나가는 걸로도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사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찾아가 해결하려고 하는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로 좀 학습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급변해가고 복잡해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교 교육에서 좀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두렵고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프로젝트 학습법 같은 구성주의가 객관적인 방식에 익숙한 선생님들에게는 괜히 저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애들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과 모호함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이 다름보다는 동일한 내용들을 하나의 교육 목표로 보고 이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이 애들한테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가서 선생님도 두려워했는데, 지금의 세대는 다름이라는 것들이 창의성을 만들고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다름들을 존중해주고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개방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프로젝트 학습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렵네요. 예, 근데 시작을 먼저 해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시작을 한 것이니까 아마 반 정도 이상은 성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회 이름이 학생 환경 프로젝트 발표 대회인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학습 중에서 이 환경 과목, 환경 수업에 프로젝트 학습을 연계한 이유, 그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프로젝트 학습법이 그동안 초등학교에서는 되게 많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프로젝트 학습법의 목표와 환경교육의 목표가 좀 일치하지 않나라는 걸 해보거든요. 뭐냐면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떤 주제 중심적인,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간학문적이고 다학문적인 주제 중심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자료를 찾아가선 실천하는 것들을 프로젝트 학습법이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환경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국가의 교육과정이 문서화됐던 첫 번째가 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환경교과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가 명시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적인 부분이나 목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문서화된 내용을 보면은 환경과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 문제를 또는 어떤 테마를 두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젝트 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교과를 통합할 수 있는 교과가 현재 뭐 많은 교과가 다 그렇겠지만은 환경이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과학적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주제와 프로젝트 주제 목표가 좀 일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의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고민해 볼 수 있는 그쵸. 학습 방법, 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쵸. 그런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학 탐구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동안 했던 과학 탐구하고 지금의 프로젝트 학습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지금 과학탐구 학습보다 좀 더 다양하고 좀 포괄적인 개념이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현재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과학탐구 역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결과가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과학탐구라고 한다면, 프로젝트 학습 또한 학습자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조사하고
취득한 정보를 재해석해가지고선 실제로 실천을 해나가는 게 프로젝트 학습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탐구보다는 좀 더 과정 중심인 게 프로젝트 학습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마 프로젝트 학습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탐구랑 프로젝트 학습법이 같기 때문에 프로젝트 대회에 가면은 아주 멋진 결과물만 보여주면은 난 상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자면, 프로젝트 학습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과정 중심적이라는 거여서, 그 안에서 어떤 자료를 읽고 정보를 취득했다면 자기 걸로 해석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결과에 넣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 실패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아마 발표를 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그 과정 안에 어떤 것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만이 과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과정이 의미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경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패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법에서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 학습이 이제 팀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겪는 어려움, 맞아요. 이런 것들도 그런 어려움을 네, 예. 그 의사소통 능력인데, 아마 프로젝트 학습법에서 반 이상의 어려운 점들이 친구들하고의 불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는 것부터 그 다음 자신의 생각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들,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고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발표한다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성을 발달시키거나 네. 사회적인 어떤 그 현상에 참여하는 그런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 드렸는데 그 과학 탐구와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탐구 실험 방법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그 탐구 실험 방법 이외에 프로젝트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과학 탐구 같은 경우가 탐구 실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뭐 방법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 학교에서 했던 사례였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기가 했던 것들은 학교에서 에너지가 누수되고 있는 것, 새어가고 있는 것들이 어딘지를 찾고 이 새어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어른들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료를 찾고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재미난 아이디어를 발견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밍 스티커, 그 멀티탭이라고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나오기 이전에 아이들이 여기다가는 TV, 여기다가는 뭐 다른 뭐 프린터라고 하는 걸 써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빵 봉지에 이제 플라스틱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전선에 껴가지고 네이밍을 해놓고 대기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타이머 콘셉트라고 해서 요즘 좀 많이 나온 건데,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는 안 쓰잖아요. 저녁 때 꺼놓고 아침에 이제 열어놓고 해가선 그것들을 좀 전력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작년 그 온라인 설명회 때 얘기 드렸던 어떤 사례이기도 한데요. 하루 5리터 해물로 2주 동안 생활했던 친구들을 이야기해요. 이 친구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가지고 관찰일지를 쓰고 2주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안 됐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물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완전히 요즘 얘기로 덕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무기 하나로 세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빨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한 바가지로 빨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냈는데, 어떤 책에도 없던 내용들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내용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선 대부분 아이들이 환경 캠페인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재미난 어떤 홍보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캠페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뭐 관찰이 될 수도 있고, 예. 탐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캠페인이나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네. 거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극복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이 프로젝트 학습의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냥 어른들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서명받는 캠페인들을 네. 주로 한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서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춤을 잘 춘다라고 하면 플래시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인형을 만들어 가서 무슨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어떤 방법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의 요소를 살려가서 그것들로 결과물들을 만드는 과정들,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보면 이제 어른들의 방법을 그쵸. 뭐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선배들의 방법을 찾아보는 가장 쉽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 학습법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었으면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아마 지도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역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경험인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되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행어가 있었는데 뭐 춤을 글로 배운다라는 이야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입시에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대부분 답을 맞추는 공부들을 좀 하더라고요. 최근에 EBS에서 재미난 영상이 한번 방송이 됐었는데 서울대 A뿔의 비법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A뿔, 서울대에서 최고의 학점을 맞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을 무조건 외워라. 그리고 적어라. 단 절대 의심하지 말고 재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외워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냥 우리는 애는 무조건 외우게 시켜야겠다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이 원래 영상을 만든 그리고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왜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까였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답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유심하고 다시 재해석하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실패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최근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아마 계속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핵심 역량을 습득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핵심 역량에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마 그 종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종류를 선택하는데 뭐 아까 이렇게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필요했던 의사소통 능력이나 배려, 리더십과 같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과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아니면 비판적 사고들을 키워나가는 게 아마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핵심 역량이 네.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나요? 네. 지금 핵심 역량이라고 해가지고선 되게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이거 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가지 정도로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교과별로 핵심 역량들이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지난번에 선생님이 해주신 강의도 있었고 이번에 또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봤는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제3회 프로젝트 발표대에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제가 뭐 응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저도 이 8년 전까지만 해도 좀 권위적인 교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기를 원했고 제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한테 좀 속상하기도 했었고 지금 뭐 달라진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달라진 거는 아이들이 공부 이외의 시각으로 보면은 참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들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 프로젝트의 매력에 좀 빠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에게 응원 아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학생들에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교사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빨리 원하는 좀 경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프로젝트라고 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이 꼭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기다려주는 것들이 하나의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부모 밑에서 원실 속 화초처럼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옮긴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만큼은 적어도 스스로 경험하겠고 스스로 어떤 배우게 만든, 그렇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 중에 하나고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좀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농구로 되게 유명한 친구 어떤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상이었던 예. 마이클 조던. 예, 맞아요.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퇴출을 당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4살 때 말을 못한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디즈니 같은 경우는 신문사에서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쫓겨나기까지 했대요. 자, 그런 게 지금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건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영웅담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실패한 과정에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무엇인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혹시나 극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은 정말 중요한 사회에 나가서 대학 가서 중요할 때 이것들을 다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프로젝트의 학습법의 가장 중요하다고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적어도 실패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거를 시작한 지금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아마 반은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있을 어떤 결과물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덕후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쭉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일단 선생님이 좀 지켜봐 주시고, 네. 또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라. 학생들이 이미 주제를 정하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제는 학생들 스스로 정했을 수도 있고 선생님하고 같이 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좀 많이 도와줘서 주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프로젝트 학습의 효과를 이런 어떤 몇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얻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변경 가능하다는 거를 속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은 시작이 아까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배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희도 사실 이제 계획서를 내긴 했지만 이 계획서를 진행하다 보면 내용은 어디로든지 빠질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프로젝트 학습법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원칙이 잘 살아있는 그런 프로젝트 결과물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혹시 정말 기억에 남는 팀,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뭐 엉뚱했다, 아니면 진짜 이 주제에 이 친구가 이 주제를 통해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했다, 뭐 이런 이렇게 기억나는 학생들이나 팀이 있나요? 좀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짧게만 얘기 드리면요. 어떤 친구가 이과생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환경 교구를 만들어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수업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수업을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하다 보니까 자기의 꿈을 찾게 됐던, 그래서 지금은 초등교육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좀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소리지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던 친구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 고가의 장비가 없다 보니까 폐우산을 이용해 가서 소리를 집음했던 거예요. 그래서 폐우산을 뒤집어 가지고선 위에 손잡이에다 마이크를 잡고 뒤집어서 소리를 집음했던, 물론 그게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소리가 잘 녹음된 건 아닌데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하면은 뭐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우산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창의성?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서 점수를 좀 높게 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걸 해봅니다. 사실 저도 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밑에 이렇게 직원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예.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있는 거 없는가를 먼저 따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금강석 한국환경교사 모임 대표님하고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더 부족한 내용이나 좀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댓글 좀 달아주시고 이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이런 프로젝트 학습이나 환경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